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도 오라고 그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오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고 말해놓고. 어떻게 네,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없겠죠. 이번에 좀 더 높은 학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한국에서. 네. 근데 이제 석사를 지원하려고 하신대요. 그러면 뭐 조건이 있나요? 석사 지원 조건은 두 가지죠. 학력과 독일어. 네. 그 학력이 어떻게 동일 전공이어야 돼? 그렇죠. 왜냐면 독일은 전통적으로 학부랑 대학원이 연계 과정이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학부에서 했던 전공 그대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약간 사실 대학원이란 말도 한국식 개념이고 독일에서는 그냥 학위 과정이죠. 그렇죠. 네. 옛날 마기스터의 어떤 잔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 막 대학원 그러는데 약간 독일에서 대학원이란 말 쓴 적이 없죠. 최근이에요. 네. MA 과정 자체가 생긴 지가 보편적으로 생긴 지가 네. 사실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석사로 지원하려면 동일 전공이어야 되고 연계 전공이어야 된다. 석사로 네. 바로 가고 싶다면. 네. 뭐 성적도 중요한가요? 성적도 중요하죠. 보통 대학교 석사 홈페이지에 써 있어요. 이 전공으로 입학을 하려면 학부 때 이거 몇 학점 이상 들어야 된다. 라고 써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독일 노테로 2.5 이상. 그러니까 한국식으로는 뭐 B뿔, B 마이너 이 정도는 돼야 되죠. 그럼 10불이면 못 들어가나요? 10불이면 못 들어갈 수도 있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학교 사정에 따라서나 지원자에 따라서 좀 갈릴 수는 있는데 2.5 노테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되게 높은 건 아니고 낮은 건 아니고 중간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과락에 D라고 쳤을 때에 C뿔 이상 정도? B 마이너? 이 정도면 일단 지원 자격은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아까 마기스터 말씀하셨는데 디플롬이나 예전에는 학사, 석사가 구분이 없어가지고 연계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석사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뭐 성적이 몇 개는 좀 안 좋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학사로 들어가서 끝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지는 않나요? 그런 경우 편입 같은 거라고 일종의 약간 편입 같은 느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학부 지원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코스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이제 에어스터 제메스터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학기로 지원. 두 번째는 회어레 제메스터. 이거는 이제 공부했던 걸 인정을 받고 윗학년으로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위에 학기로 지원하는 거죠. 내가 뭐 한 6학기 정도 마쳤다고 보는 거고. 아니 이게 위학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졸업을 위한 그 필수 학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 학점 인정이라는 건데 소위 말하면 예를 들어서 독일 대학의 학사의 졸업의 학점이 뭐 예를 들어 100학점이다. 100학점은 아니겠지만 100학점이다. 이러면 한국에서의 딴 학점, 아니 학부에서 딴 학점이 한 90학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어. 그래서 10학점만 너가 하면 학사는 졸업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학부를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학부를 지원하는 거죠. 네. 그럼 학부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너 요만큼만 하면은 학부 졸업이야. 네, 그 그쵸. 졸업으로 인정을 해주는 맞아요. 거고 졸업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대학원으로 들어가는 네 그런 컨셉이라고 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하면은 학부 졸업증이 2개네요. 학부 졸업증이 2개라. 뭐 성역증명서를 띄면 금방 나오니까요. 아, 네.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이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는 이제 아시다 게 뭐냐면 학부를 졸업했잖아요. 네. 그럼 동일 계열로는 지원이 안 돼요. 2번 BA로는. 또 뭐예요, 그건 또?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문과를 한국에서 졸업했는데 네. 독일 동문과로 회원을 재면서 지원할 수 있냐? 지원이 안 돼요. 똑같은 전공은. 그러니까 다른 전공 편입이구나, 그 개념이. 네, 그러니까 유사한 걸로도 갈 수 있어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회원의 제메스터 자체가 졸업생을 위한 건 사실 아니에요. 졸업생을 위한 건 아니고 다른 대학에서 2, 3년 다녔던 사람이 내가 그래도 1, 2학년 때 많은 전공 학점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럼 한국에서 그러면 내가 한 3년 다녔다가 네. 그러면 고차수로 지원하는 거죠. 그게 보통 말하는 편입이에요, 그게. 편입으로는 가능한데 졸업을 해버리면 안 되는구나.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졸업을 이미 했으면 이 사람은 학위 소지자인데 어떻게 학사를 지원하냐 이 얘기죠. 근데 이제 뭐냐면 한국은 예를 들어서 자조상은 아니지만 학위가 BA 보통 네. 마슬러 오브 아트잖아요 보통. 네. 근데 이 대학에 들어가려는 이 대학 학부가 바슬러 오브 뭐 사이언스다. 네. 이건 가능해요. 학위 과정이 다르면 최종 강이 보통 말하는 다르면 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BA는 같은 종은 BA로는 안 돼요. 근데 비슷한 건데 얘는 BSC야.
이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학력으로서 학위증에 찍히는 그것이 다르면 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졸업을 했어도 한국에서 중간으로 들어오는 게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 너가 왜 또 하냐 말도 안 된다. 아예 그래서 들어올 수조차도 없는 거고 이 사람은 가려면 네가 석사 가야지 왜 학사로 들어오냐 이거죠. 그렇죠,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건 본인이 지금 딴 그 학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 전략을 짜야겠네요. 그래서 대학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요. 학부 1학년, 2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내가 석사는 독일 대학원에서 하고 싶다 한다면 독일 진학하고자 하는 석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학교 석사 커리큘럼이 딱 공개돼 있어요. 그 커리큘럼을 쭉 띄셔가지고 영문으로 표기했을 때 되게 비슷한 거 그거를 골라서 들으시면 입학할 때 문제가 없다. 사실 그거는 정말 그 섬세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참 쉽지 않네요 그것도.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정보를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학부를 졸업을 하면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에요. 이수해야 될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석사 지원을 할 때 뭐 코미션 같은 게 열려가지고 이제 석사 지원을 해서 받아주긴 하는데 뭐 약간 조건부로 받아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학부의 몇몇의 수업을 같이 들어라. 병행하지 않으면 넌 졸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부를 달기도. 조건부 달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학부 졸업했으면 석사 지원하는 게 맞다. 그렇죠. 예, 전공을 바꾸지 않는 이상. 네, 맞습니다. 전공을 바꾸면 다시 1학년부터 하는 거다. 이렇게 깔끔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박사 지원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박사 지원은 또 어떤 조건이 있냐? 박사 지원은 석사를 독일계로 하셔야 되겠죠? 그거는 뭐 지원자분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네. 석사를 다른 거라고 박사를 딴 거라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한국에서도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경우는 이제 뭐 석사 했던 거를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조건은 일단 석사랑 다른 점은 뭐냐면 너무 다르죠, 사실 석사랑 박사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오히려 학부랑 석사가 비슷한데 네. 석사는 박사랑은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묶어서 생각하면 학사, 석사는 좀 묶여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박사는 좀 약간 따로 논다. 따로 약간, 있죠. 예, 정말 다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논문을 쓰고 싶은, 이건 연구를 하고 싶은 교수님을 정해야죠. 네, 지도 교수, 그렇죠? 예, 지도 교수, 도제식 이제 시스템이잖아요, 독일이. 그래서 이제 자기를 가르쳐줄 혹은 자기와 함께 해나갈 그 지도 교수를 찾는 일이 사실 처음이자 끝이죠. 그게 다죠. 그게 다죠. 제일 중요하죠. 그게 그냥 100이면 100입니다. 예, 그냥 뭣도 아니고 그냥 그게 전부고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에요. 사실 나머지는 다 딸려옵니다. 그냥 박사 지원할 때는 어떻게 보면 다 딸려온다고 보면 되고 지도교수 찾는 거. 지도교수 찾는 거, 그다음 지도교수가 허가서를 써주는 거. 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제일 크고. 그렇죠. 지도교수 너를 내가 박사 과정생으로 받아주겠다. 이게 보통 하는 교수 콘탁이라고 보통 부르는. 네, 그렇죠.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사실은 다 딸려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석사에서 뭐 학점이 좀 부족하다든지 뭐 수업이 뭐 이렇게 학점 인정하기에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교수가 너 이건 박사과정 할 수 있어 라고 해주기만 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학교에서 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런 수업 들어야 돼, 너 이거 들어야 돼, 이거 다 이렇게 학과 사무실에서 안내가 다 알려주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부분이고요. 이공계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공계의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지도교수가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각자 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네. 그 학교 내에 비설 연구소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내에 찾아야 돼요. 그럼 연구소에다 컨택하는 거예요? 연구소에 컨택을 해야 됩니다. 독일은. 오, 되게 재밌다. 왜냐면 연구소에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공계는 크게 두 가지예요. 교수한테 개인적으로 연구를 논문을 쓸지 아니면 그 그룹에 속해서 함께 연구를 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논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연구 성과를 낼지인데 교수랑 개인적으로 할지 이 그룹에 들어가서 할지는 사실은 교수 콘탁을 해봐야 돼요. 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죠. 아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룹을 하고 싶습니다. 혹은 나는 뭐 교수님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교수가 네 논문 주제는 개인적으로 할 건 아니야. 이거 같이 하고 있는 그룹이 있으니까 그룹에 와서 해. 그럼 그룹에 와서 해야죠. 싫으면 콘탁하지 마라.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의외로 또 간단하네요. 네, 이공계도 마찬가지로 뭐 문과 계열 쪽이랑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교수 콘탁이 되는 것이 뭐 그룹에서 티오가 안 나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지원 시기라는 게 따로 있나요? 박사과정은 지원 시기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 지원 시기가 아예 안 나왔거나 아니면 써 있어요. 지원 시기는 따로 없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지원할까요? 그러면 물어볼 수만 가끔 있으신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지원하면 좋냐, 이렇게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학교 홈페이지 나와 있는 공식 메일을 일단 넣어야죠.
그쵸. 방법이 없죠. 개인 메일을 모르는 한. 개인 메일 알면 모르니까. 뭐 좋지만. 개인 지메일을 알면 넣으면 되는데 일단 학교 연구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 메일로 본인이 뭘 공부했고 뭘 공부하고 싶고 공부해서 뭘 하고 싶은지를 잘 써야 됩니다. 왜 당신은 콘탁을 하게 됐고 왜 내가 독일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쓰셔서 이력서랑 경력서 해서 영문을 보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공계인 경우에는 해서 이제 교수한테 메일 보내야 되죠. 연락이 빨리 오면 좋은데 늦게 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페이지에 보시면 비서도 있고 연구소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한테 보냈어. 근데 메일이 안 와. 한 달째. 그럼 막 다른 막 연구소 직원들한테도 보내고 이 교수 왜 메일 안 주냐, 비서한테 보내서 왜 메일 안 주냐, 막 다 들쑤셔야 됩니다. 이 박사 과정에 콘탁할 때 이제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꼽을 수 있는 주의사항으로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지도 교수가. 예를 들어서 맞아요. 개인이 케어하는 사람인지 연구소를 통해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분이 뭐 은퇴를 하셨는지 아니면 아직 지도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아직 신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직 그런 지위에 있지 않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지금 휴직을 내가지고 보통 이공계는 그게 티가 나는데 인문계는 티가 잘 안 나요.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는 방법은 콘탁을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조언 중에 하나는 콘탁을 할 때 아까 이제 자세히 써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너무 자세하고 방대하고 이 사람이 안 되는 것처럼 보내는 게 위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껏 다 준비했는데 나 안 되는데? 나 이제 한국 학생 안 받을 건데 이렇게 답변 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몇 사람한테 보내야죠. 네. 네, 이게 제 이제 첫 번째고 이 두 번째 또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 사람한테 너무 많이 보내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도 오라고 그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때 오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고 말해놓고는. 어떻게? 그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 그래서 솔직히 이 두 가지 조합을 최상으로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지원을 할 때 가볍게 내가 당신에게 공부하고 싶다. 난 이런 사람이다. 간단한 이력서로만 그리고 일단은 이제 약간 간을 본다. 약간 이제 상황을 파악한다. 이렇게 해서 먼저 보고 빨리 답장을 받아보는 거. 네.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게 한 1개월, 2개월 안에 답변이 안 오면 난 딴 사람한테 보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내놓고 답변이 왔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내 자료를 보내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 되는 거고요. 왔는데 아니래. 빨리 다른 사람, 다음 후순위 교수를 맞아요. 찾는 거 이 방법이 좋은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이순위한테 내가 한 달 있다 보냈는데 이 사람한테 답장이 왔더라도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교수님하고 콘탁이 성사가 돼서 그때 거절할 때는 또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죠. 충분히 이거는 익숙되는 부분이기 근데 내가 오늘 막 6사람한테 보냈는데 2사람한테 동시에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됐습니다. 이렇게 막 약간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면 리스트가 있잖아요. 첫 번째 우선순위한테 먼저 보내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의 우리 후배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급해서. 그냥 막 한국 사람들은 막 이 사람들이랑 막 찔러놓고 신의가 없네. 약간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근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그러니까 진지하게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그 메일들을 다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이렇게 지원서 내는 거랑 달라요 느낌이. 나한테 이게 오면은 꼭 답변을 합니다. 늦어서라도 1년이 걸려서라도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대하셔야 된다. 이 얘기는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요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사실 목표가 결국 이분은 취업이잖아요. 바로 취업하는 게 좋을지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까다롭게 굴기 시작하면 한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저기서 네, 그렇죠. 온갖 걸로 트집 잡을 수 있죠.